반갑습니다. 당신의 국어를 꽃피울 강사 선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서 2026학년도 대비 수능 집중반의 파이널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우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이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텐데 가장 큰 고민은 국어 성적이 안 나온다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근데 국어를 못하는 이유가 정말 많다고 하지만 국어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감에 의존한 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에 의존한 풀이로 인해서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은 하위권도 당연히 있지만 중위권 그리고 더 나와서 최상위권까지도 사실은 감에 의존한 풀이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떤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남은 시간 동안 일관되고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가고자 커리큘럼을 계획하였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반기 커리큘럼에서 첫 번째로 지금 6월이죠. 6월부터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어떤 걸 해야 하는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평가원 기출풀이입니다. 평가원 기출 많이 푸는 거 중요하다고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는 평가원 기출풀이를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 수능 집중반 친구들은 매주 토요일 오전에 8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실전과 매우 유사한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있거든요. 그때 봤던 모의고사를 가지고 그 다음날 학원에 와서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모의고사에 대한 기출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는데 단순한 기출 문제 풀이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게 제 수업 영상 중에 한 장면인데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이 어떤 거냐? 바로 기출 오답백서라는 책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자세하게 보자면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응시한 기출 모의고사 이름과 응시 날짜 그리고 점수 거기다 더해서 커트라인에다가 틀린 문제 그리고 또 이게 어떤 갈래였는지까지 정말 세세하게 적을 수밖에 없게 기록해놨는데요. 이거 사실 혼자 적으라고 하면 절대 안 적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모의고사 보고 그날 바로 이 내용까지 다 작성하고 귀가할 건데 이걸 왜 적고 있냐면요. 시험장에서의 흐름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이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그냥 문제를 풀기만 했는가? 절대 아니거든요.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80분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얼마나 많은 걸 그리고 잘 푸는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지 가장 유리한지를 파악하는 것을 위해서 사실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전, 수능날 그 한순간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런 기록지를 적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비문학을 풀었는데 먼저 비문학을 풀었더니 점수가 10점이 깎였다라고 기록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다음부터는 비문학을 먼저 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문학이 어떤 비문학이었는지까지 기록하신 거 맞으실까요? 그 비문학이 본인이 가장 약했던 법지문이라고 하면 수능날 법이 안 나왔을 때는 그렇게 운영되면은 시험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험에서 어떤 걸 했을 때 왜 실수했는지를 기록해보고 그리고 저와 만나서 어떤 것들이 문제였는지를 검토해보는 과정까지가 기출문제 풀이라고 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성을 잡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만났을 때 여기 위에다가 해당 모의고사의 특이점까지 같이 기록을 해볼 건데 제가 어떤 문제들은 실제로 연계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그 해 수험생들은 오답률이 괜찮았을 거지만 여러분에겐 사실 기출문제는 모두 비연계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비연계였을 때 이 지문은 어려웠던 게 맞다까지 해석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어떤 부분에서 더 약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고사가 끝난 이후부터 수능까지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어떤 걸 할 거냐? 이제 올해 6월과 9월 평가원이 출제한 모든 시험을 맛보셨잖아요. 그럼 평가원들이 어떤 출제 경향을 가졌는지를 제가 알 수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미 풀었던 모의고사들을 다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때 전체를 푸는 건 사실 시간 낭비겠죠. 그래서 출제 경향이 겹치는 그 지문들마다 다시 풀면서 올해 평가원이 이런 식으로 오답 유도를 좀 하더라. 올해 평가원이
하원이 이런 지문을 좀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 지문과 연관된 게 수능 특강 혹은 수능 완성이 어떻게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전 모의고사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토요일 오전에 실전 모의고사 진행할 건데 이때 실전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는 제가 영상으로 따로 찍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결전의 날에 무엇을 할 수 있냐? 완벽하게 내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알맞은 풀이 순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낯설게 무언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와 이미 수십, 수백 번 동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온다고 쫄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수많은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봤을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 이제 실전 경험이 있는 아이들처럼 확실하게 자신의 그 기조를 가지고 결전날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러면은 국어를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정말 그럼 안 됩니다. 왜냐면요.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수능에 영향을 정말 많이 미치는 과목입니다. 국어를 가장 먼저 시험 보게 되는데 이때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같이 수능 전날에 오후 8시에 잠을 들 수 있을 거란 착각이고요. 두 번째는 기적같이 수능 날에는 최상의 컨디션이 되어서 절대 졸지 않을 거란 착각입니다. 사실 이거는 수험생이 된 본인이 혹은 선배들이 망하더라도 이 얘기를 해주진 않아요. 근데 저는 항상 수험생들과 그 자리에 있어봐서 아는데 저에게 전화하면서 우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왜냐? 아침에 늦잠 잤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갔더니 글자가 막 튕기더라. 온갖 안 좋은 피드백을 제가 다 들어왔는데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국어만 잘하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습관을 잡는 건데요. 그 습관이 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데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에 학교에 가는 게 수능 잘 본인의 계획일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잘 될까요? 기상미션방에 들어와 본 친구들은 사실 처음엔 의기양양하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 선생님 저 수능 날에는 컨디션 진짜 좋아서 안 좋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전 모의고사를 보러 왔을 때부터 이미 변명이 가득합니다. 어제 새벽에 4시에 자서 졸려서 피곤했어서 감기에 걸렸어서 그리고 기상미션방을 해보면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기상모시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아침에 이제 규칙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일어났다 라고 카톡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8시 전까지 어떤 공부를 전날에 했는지 마무리 짓고 그리고 오늘 어떤 공부를 할 건지를 플랜을 적어서 저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열품타라는 앱을 이용한 플래너입니다. 그 다음에 8시 전까지 아침 공부를 30분 혹은 학교에 일찍 가는 사진 2가지 중에 하나를 올리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플래너를 세우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하루를 주도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아침에 이 공부는 대부분 국어가 되겠죠. 국어를 해보니까 아 이게 안 풀리더라 라고 생각을 해서 연습을 해서 아침 1교시에 내가 화작 혹은 선택 과목인 언매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머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불안함까지 사실 제가 항상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 제가 이런 게 불안해요 하면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정말 많은 불안함들, 크고 작은 불안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아주 작은 불안함조차 없도록 제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확률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는 걸 고를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